힐링님은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1년 전부터 계속, 네. 음,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거 줌 할 때부터 참가를 했는데, 네. 예, 제가 그 네네. 오디오를 꺼야 되는데, 비디오를 네네. 잘못 봐가지고. 아, 예, 아, 근데 죄송합니다. 어, 아닙니다. 말, 반갑습니다. 예, 말씀 나눈 김에요. 예, 네. 음, 여기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뭘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있었어요. 그 참여형 영화는 미국에서 한 달 동안 계속 보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미국이요? 2년, 제가 잠깐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갖고 아, 네. 한 달 열흘 동안 머물렀는데 그동안에 그 참여형 영화를 계속 봤거든요. 영화. 네, 저기 교수님 거요. 아, 영상을. 네, 예, 예. 예, 예. 유튜브 그 교수님 거 영, 영상을 계속 네, 봤는데요. 너무 네, 좋았고요. 근데 네, 그래서 해강반조는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네.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 그러셨군요. 네. 어, 잠깐만요. 토토맘님은 메일을 저한테 보냈었나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메일을 잘 못 봤나 보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힐링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회광반조 말씀하신 거죠? 음, 네. 음, 쉬운 건 아닌데요. 어떻게 회광반조에 관심 갖게 되셨나요? 뭐 불교 공부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요. 네, 음, 경전도 쭉 다 읽었지만 네, 교수님하고 교수님 유튜브를 1년 전부터 쭉 거의 네, 다 섭렵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제 공부가 어떤 음, 기틀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 인사 네, 네,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 이렇게 공부가 나름 이렇게 네, 각자 흩어져 가지고 틀을 못 잡고 네, 있었는데 예, 네, 많은 네, 도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형 영화도 음, 말씀을 하셨고, 아, 그거에 대해서, 참여형 영화, 네, 네, 그 네, 동영상, 네, 네. 음,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너무 깊이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휴양반주도 좀 찾아보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좀 제가 분류한 게 좀 딱딱해서 일반인들이 처음 접근할 땐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처음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아마 힐링님은 첫 단계를 넘어서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참여형 영화를 여러 번 보셨다는 거 보니까 좀 이쪽 불교 쪽 공부가 상당히 되신 분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 그냥 애쓰는 거죠. 그 참여형 영화 그 2시간짜리는 길기도 하지만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영상인데 여러 번 보셨다고 하니까 그게 거기 보면은 이제 반조 마음챙김이 나오고 회광반조 마음챙김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제가 그 용어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조나 회광반조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음, 마음 챙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만 해요. 그게 주로 남방에서 하는 마음 챙김, 남방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 혹은 이 마음 챙김이 지금 그 심리 치료에서 사용되는 마음 챙김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반조고, 그럼 이 대승불교라고 할까? 이 선불교 쪽에서의 또 마음 챙김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반조, 회광반조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반조, 회광반조를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미묘하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 다른 거를 사용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논문이 아마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 액트라고 하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어요.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요. 그거를
거기에서 나오는 self as context라는 게 있어요. 맥락으로서의 자기. 근데 그게 이 동양에서 말하는 그 참나라고 할까? 그런 거하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썼어요. 그것도 제가 좀 네. 영문으로 썼습니다. 요즘 챗GPT가 도움을 많이 줘서 영어 논문을 썼는데 그걸 쓰면서 제가 이제 그 영어권 학자들하고 소통하려면 이게 반조 마음챙김, 회광 반조 마음챙김이라고 해가지고는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용어를 얼마 전에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반조 마음챙김은요, 이원 마음챙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 회광 반조 마음챙김은 비이원 마음챙김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반조 마음챙김을 제가 이원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이원의 것은 듀얼 마인드풀리스고요. 그다음에 비이원 마음챙김은 non-dual 마인드풀리스로 했습니다. 아마 이 이원이라는 용어가 힐링님한테는 좀 낯설 거예요. 근데 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아, 불이. 예, 예, 예. 불이 아니다. 네, 네. 그건 익숙하죠. 네. 그게 비이원이 불이라는 뜻입니다. 어허. non-duality, 둘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비이원, 둘로 나누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영어권에서는 non-dual이라고 씁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불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 남방 쪽에서 사는 마음 챙김, 또 심리치료에서는 마음 챙김을 제가 여전히 마음 챙김하는 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원 마음 챙김, 이원 마음 챙김, 듀얼 마인드풀리스라고 정의했고요. 그리고 이 선불교 쪽에서 하는 대승권에서 하는 마음 챙김은 이거는 둘로 보지 않는 비이원, non-dual mindfulness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반조 마음챙김, 회광반조 마음챙김 대신에 이원 마음챙김, 비이원 마음챙김. 영어로는 dual mindfulness, non-dual mindfulness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시작부터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토토맘님은 또 무슨 뭘 보내셨나? 속이 다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는 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계시죠? 조금 이제, 어, 제가 메일을 못 봐서 죄송하고요. 제가 어제도 좀 지방에 갔다가 좀 늦게 올라오고 해가지고요. 언제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며칠 전에는 확인한 것 같은데, 어제 그제는 못 봤을지 모르겠어요.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세미나 학술 대회 마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말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마음이 좀 분리되나 봐. 토토맘님,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는데 오늘 좀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요. 그리고 또 힐링님 질문 먼저 하셨으니까 그것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힐링님 그 질문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듀얼 마인드풀리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 챙김만 하더라도 제가 말로는 비교적 쉽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비이원 동양어로 말하면 불이 마음 챙김 불이 마음 챙김은 음, 이게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형 영화 그 동영상을 몇 번 더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음, 말로 하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이 아니거든요. 불이, non-dual, 비이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거기도 제가 말로 설명했습니다만 찰흙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찰흙. 찰흙이 있으면은 그 찰흙으로 우리가 고양이를 빚기도 하고 강아지를 빚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 강아지네? 아, 고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찰흙이잖아요. 찰흙으로 만든 강아지입니다. 찰흙으로 만든 고양이에요. 그 우리가 아, 고양이 예쁘다. 강아지 귀엽다. 이렇게 그 생김새를 보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찰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찰흙 덩어리 아무런 형상이 특별한 형상이 없는 찰흙 덩어리를 이렇게 딱 놓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찰흙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저, 찰흙 덩어리 보고는 여기 찰흙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고양이를 빚어놓거나 강아지를 빚어놓으면은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 모든 모습 있는 모든 것들 금강경에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이 개시 허망하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공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든 경험되고 있잖아요. 어떤 색깔로, 소리로, 맛으로, 생각으로, 욕구로 다 경험되잖아요. 아, 불안이다, 분노다, 기쁨이다 경험되잖아요. 누가 경험하죠? 이게 이원 마음 챙김에서는 듀얼 마인드풀리스 우리가 보통 하는 마음 챙김, 남방 불교에서 하는 마음 챙김, 그리고 심리 치료에서 하는 마음 챙김에서는 분리를 해요. 여기 불안이 있구나. 아, 여기 분노가 있네. 여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탈동일시가 돼요. 그전에는 내가 분노고, 내가 불안이고, 내가 기쁨이고, 그 속에 있었는데, 마음 챙김을 통해서 떨어지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 챙김이에요. 이 마음 챙김을 제가 듀얼 마인드풀리스다. 이원 마음 챙김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왜? 여전히 지켜보는 자가 있거든요. 떨어진 이원, 둘이라는 뜻이죠, 둘. 근데 이 선불교, 대승불교에서는 불이가 핵심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다. 난 듀얼. 난 듀얼러티가 핵심입니다. 이 불안을 경험할 때 그 불안을 누가 경험하냐고요. 힐링님. 불안을 네. 경험할 때 불안을 누가 경험하나요? 본인이 하죠. 그 본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그게 불안이 어떻게 일어났을 좀, 때 불안을 느끼는 나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정의가 나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는 무엇은 있지만 그걸 의식하는, 불안을 의식하는 뭐는 있지만 그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느끼는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고 그냥 통칭을 하죠. 그게 누굽니까? 누, 나라고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식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따로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뭔가 주체가 있으면 느낄 거 아니겠어요. 네, TV에서 온갖 드라마가 상영되지만 TV가 그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네, TV에서 온갖 드라마가 나와요. TV는 경험을 못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불안이 나타났어요. 불안이 나타나면 불안을 경험하잖아요. 예, 그럼 불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불안을 경험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대상과 주체가 둘일 수가 있느냐?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대상을 주체가 느끼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이 어려운 고개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아, 그게 그대로 하나구나. 둘이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수행하는 게 불이 마음 챙김, 즉 non-dual mindfulness, 비이원 마음 챙김이다. 그러니까 근데 제일 제가 왜 액트 비판 논문을 썼냐면, 액트에서도 보면은 self as context라는 개념이 나와요. 맥락으로서 자기. 그것을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유로는 체스판 비유와 체스 그 말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비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체스판과 체스 말이 분리돼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더 정확합니다. 파도가 바다고 바다가 파도예요. 잔잔한 파도가 없을 때 우리가 바다라고, 잔잔한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파도가 이렇게 저렇게 칠 수도 있고요. 하나입니다, 그냥. 찰흙 하나예요. 찰흙 하나예요. 거기에 따로 무슨 배경자가 따로 있고 무슨 맥락으로서의 나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맥락으로서의 내가 그 배경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고요히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설명이죠.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벌써 둘로 빠진 겁니다. 양변의 어느 한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 오게 되면 언어 도단이죠. 언어가 끊어지는데 혹시 어, 그 제가 쓴 2014년도에 2024년도 작년에 쓴 그 명상과 마음챙김을 구분한 논문 혹시 보셨나요? 아, 전 논문은 못 보고요. 아, 예. 책자는 구매해서 봤어요. 네네. 그 논문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래서 그 논문을 어디서 그 구해서 볼 수 있죠? 유튜브 거기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 논문으로 연결됩니다. 어, 네,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쓴 논문도 좀 클릭하면 받을 수 있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거 보다가 아마 다른 유튜브 혹시 들어왔다가도 딴 데 가버릴 거예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인가 해가지고, 음, 지금 아마 토토맘 님도, 내가 자꾸 토토맘 님이 신경 쓰여. 이거 뭐,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나는 지금 애 키우면서 이 아이와의 그 갈등을 줄이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목적인데 지금 무슨 뭐 둘이 아니고 뭐 이원이고 비이원이고 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이거를 깨우치게 되면은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꿈과 같음을 알아버리면 이게 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현실 그대로가 꿈입니다. 근데 꿈이 그대로 또 현실이기도 해요.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로는 그걸 가리킬 수가 없어요. 아니, 가리킬 수는 있는데, 음, 이게 네, 손가락으로 이해했습니다. 가리킬 수밖에 없는데, 손가락 끝에 있진 않잖아요, 달이. 달을 가리킨다 그럴 때. 이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 꿈과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꿈이란 말이냐?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꿈과 같습니다. 이거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네. 그 힐링님, 요 정도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질문 있으시면 더 말씀드리고. 아니요, 예, 조금 뭔가 제가 예, 충분하고요. 계속 제가 거리를 좁혀가면 되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광반조 그 유튜브는 네.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참여형 영화 보셨다면서요. 네. 그 참여형 영화에 그 말하자면 회광반조와 반조 마음챙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광반조라는 따로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란 아,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서 반조 마음챙김과 회광반조를 설명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용어를 이제 최근에는 그 반조 마음챙김을 이원 마음챙김이라고 용어를 고쳤고 회광반조 마음챙김을 비이원 마음챙김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도로 회광반조에 대한 유튜브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아, 찾아봤었거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회광반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지금 네, 뭐 제 스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참여형 영화를 자꾸 반복해서 그 부분 보시다 보면 거기도 아마 그 찰흙의 비유도 나오고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배경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또 셀프 에스 컨텍스트 맥락으로서 자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라 0점 나를 그분들이 0점 나를 그 말할 수 없는 그것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일 때만 바다인 건 아니에요. 예, 막 성난 파도 치듯이 파도가 마구 칠 때도 그때도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불안할 때도 분노에 차 있을 때도 우울할 때도 그대로 참나예요. 따로 따로 배경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배경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찰흙입니다. 그대로. 찰흙 덩어리도 찰흙이고. 근데 찰흙 덩어리만 찰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고요할 때만 참나라고 부르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찰흙 덩어리도 찰흙이고 고양이도 찰흙이고 강아지도 찰흙인데 찰흙 덩어리를 보면 우리가 찰흙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일 때만 그게 무슨 배경자고 순수한 자기고 뭐 참나고 순수 의식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식에는 순수 의식과 순수하지 않은 의식 둘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은 의식일 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보실까 했는데, 좀 불교 쪽에 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거의 잘 보시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이해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그, 방금 음, 전에 네, 설명해 주신 부분이요. 소피님, 네. 저도 교수님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음, 근데 그 내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껴서. 도움이요? 네.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예요? 아, 어떤 도움이 그것도, 될까? 그렇게 네. 그거를 알면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음, 그것도 나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원적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원적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가 분리된. 네. 그거를 떠날 수는 없죠. 근데 또 다른 비이원적인 그 깨달음도 같이 가지시게 되면 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조금 현재의 삶에 덜 집착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 그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 마음 챙김 이전에 네. 저희가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의 가치 하나로 이렇게 있고 마음 챙김을 하면 이걸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그 이런 마음 챙김이 되면 이론은 다시 아니에요. 또 네, 비이원. 비이원. 그러면은, 그것과 첫 번째와 마지막에 물론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제가 영어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불이라는 말을 알게 되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야, 이렇게 음, 멋있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 음, 하나라고 안 쓰잖아. 둘이 아니면 그럼 하나라 그래, 하나. 너와 음, 나가 둘이 음, 아니라 하나란 얘기잖아. 근데 하나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네네. 그 차이를 알겠어요? 하나라는 말을 안 써요. 둘이 아니라 그러지. 둘이 아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문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음, 벌써 하나라고 쓰게 되면요. 이거는 벌써 그 중도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음, 이 좁은 낭떠러지 길 비슷해요. 양변에 떨어지기가 너무 쉬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떨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떨어지지 않고 저쪽에 떨어지지 않고 중도를 걷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라는 말을 쓰게 되면 벌써 떨어진 거예요. 음, 낭떠러지 떨어진 거야. 음, 하나다. 아, 둘이 아니에요? 하나란 얘기군요. 뭐 떨어진 거야. 음, 음, 하나라 그러면 또 다른 하나 아닌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시 듀얼에 빠지는 거지. 다시 이원에 빠지는 거지. 다시 분리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난 듀얼.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선생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야.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나지. 음, 근데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아, 근원적으로.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게 그 내 안에 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세상과 나에 대해서도 둘이 아닌 것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라는 말밖에. 이것뿐입니다. 음,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걸 굳이 언어로 쓰면요. 소피님, 의식 하나예요. 여기 코끼리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온갖 게 있는데, 다 찰흙 하나야. 알고 보니 다 찰흙이네? 이 코끼리도 찰흙이고, 이 고양이도 찰흙이고, 저 강아지도 찰흙이고, 남편도 찰흙이고, 나도 찰흙이고, 다 찰흙 하나네? 그 찰흙이라는 말을 의식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음. 그 꿈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꿈과 예, 네. 둘이 아니다라는. 꿈에 선생님도 나오고, 선생님 남편도 나오고, 저도 등장할 수 있고, 삼라만상 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선생님이 따로 있죠. 나가 음, 있죠. 그 꿈속에도. 네. 그럼 꿈속에 나오는 남편이나 꿈속에 나오는 친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친구가 온 건가요? 밤에 친구가 선생님 꿈에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별개로 존재하죠. 네, 그분하고 다툴 수도 있고요. 꿈속에도 산이 나오고 강이 나오잖아요. 음, 선생님도 따로 있고. 네. 오늘 그냥 질문 안 나오면 그 감사에 대한 강의를 리허설 할까 했는데 안 되겠다. 질문이 아주 뭐 수준 있게 잘 나오네요. 네. 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음, 이 고급반에서 하는 내용이죠. 음. 힐링님이 고급 질문하시는 바람에 이 참 불가사의하고 또 불가사의하고 신비하고 정말 이 세계가 신비하고 신비하다는 느낌이 정말 들 때가 있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 경험되는 것이 나구나. 내가 여기 따로 있고 이 외부 세계인 게 아니라, 이 그대로 나구나. 비유하자면 선생님 간방 꿈에 그 꿈 모두는 그냥 통으로 하나잖아요. 통으로 선생님 꿈 하나뿐이잖아요. 거기 다양하게 갈라져 나온 사람들과 사건들과 세계가 등장하지만 그냥 통으로 하나죠.